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수진 시간입니다. 배 없어요. 안 왔어. 안녕하십니까. 자고 오면 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아, 성대모사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호. 안녕하세요. 자충우도라는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배가 없이 수만합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배가 등판했습니다.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 안녕하십니까. 자고 오면 하지 않는 배추도사. 거의 정확하게 도착한 배종찬입니다. 거의 정확하게는 뭐예요? 정확하면 정확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수비 배락이 될 뻔했어요. 김수민 날자 배종찬 떨어진다가 될 뻔했는데 그 얘기 하고 있는데 막 배를 성대모사 하고 있는데 배가 도착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기보다는 제가 좀 연습을 해서 배종찬 소장님 성대모사를 2주 내로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 2주도 필요 없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전이 가능할 것 같은 것이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차라리 저하고 목소리가 아주 달라서 과연 가능할까 싶은 사람이 더 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소리가 다를 것 같아서 성대모사 못할 것 같은데 유일하게 김수민 평론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님 출마하십니까? 아, 장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순간 정주가 됐어요. 법무부 장관님 출마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왜요? 궁금한데. 저는 저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질문이 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할래요. 출마할 것 같아요? 아, 이건 저한테 묻는. 아니 뭐 어떻게 대답하지는 상관없습니다. 출마할 것 같습니까, 한 장관? 한 장관,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막 2주 인격에도 헷갈려. 내가 김수민인지 한동훈인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출마하는 거죠. 75% 정도. 75? 네. 배 소장은요? 저는 99.9%.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100% 아시죠? 또 출마를 안 할 거면 출마를 안 하는 건 간단해요. 정색을 하고 일단 기자들의 질문에 정색을 하고 전 출마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발령기 같기 때문에 안 끝나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1월인가 그렇죠.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후임자 검증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출마를 선언해 버리면 여러 가지가 또 법무부의 업무 마무리라는 게 꼬일 수가 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출마하려면 그 다음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안 할 거면은 뭐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죠.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그럼 뭐 동대구역에서도 그냥 출마를 안 할 사람 같았으면 괜히 오해 사지 않게 뭐 여러분들의 관심은 좋으나 제 업무가 바쁘니 기차를 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게 이 기차를 취소를 해버리고 3시간을 사인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갤럽 조사를 하는데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방심위에서 숫자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방심하는 사이에 아재 개그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층에서 제일 지지율이 높아요. 자기 정치 지도자에서. 저희가 항상 했잖아요. 그럼요. 뭐 요즘에는 이제 높다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정도는 뭐 방심위에서 방심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이 중요한데 대구 경북에서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정치 지도자를 보면은 대구에서도 단연 한동훈 장관이 높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차단 효과 그리고 지금 총선에 대한 군불대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군불대기 효과를 노리는 점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종찬 소장의 99.9로는 100%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75라면서요. 네. 그 75가 배종찬 소장보다 한 25% 낮은데 4분의 3인데. 그렇죠. 4분의 1의 마지막 25%는 아닌 거예요. 네, 지금 기세는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확률이 얼마냐 이걸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그랬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실컷 막 해놓고는 6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혹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출마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 계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세는 어느 정도 올려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마를 안 할 경우에 그 반전 효과를 위해서 그 기세를 미리 올려놓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0%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배종찬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 거기서 국민의힘이 얻고 싶은 거는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 75에 대해서는. 그러면 출마를 안 할 것 같은 그 25에 논 거나 이유는 뭐를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25는 뭐냐면 윤심이에요.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가장 많은 지지층이 대통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한 장관은 법무 신경 써야지 어디가 이러면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과 사실은 뭐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난 나가야 되겠다고 나갈까요? 난 그래서 25%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 장관이 더 큰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총선에서 일약 인기 스타가 되면 대중의 관심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게 옮겨가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런 분석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총선을 견인해 준다면 그게 대통령에게 더 도움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25%의 윤 대통령 의중도 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 25가 0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설령 나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당이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나 한동훈 장관 본인이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 25. 네. 그럼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럼 한동훈 장관이 어디 출마를 한다.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행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그냥 253군데 중에 한 지역에 출마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게 주목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원오브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묻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부담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대표적인 부담인데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매듭짓지 않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당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차라리 내각에 계속 남아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데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차라리 그 수많은 총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마저 계산을 해봐야 된다.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는요? 한동훈 장관 개인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거냐.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기회가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저 시나리오 중에서 내각에서 더 있다가 대선 직행설 뭐 이런 거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선거로 치더라도 재보궐선거도 있고 재보궐선거 때는 몇 군데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확 시선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2026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선수 없이 그대로 돌파하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선수가 겨우 없는 상태도 대선 후보 때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의외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보시면 물 흐르듯 듯한 제가 왜 그렇게 청산 유수죠. 물 흐르듯이. 자 지금 단독입니다. SBS. 단독이에요. 이 어디도 없어요. 보시면 빅데이터.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인데 요즘에 뭐 진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심지어는 대구를 가니까 대구 안 대구 이랬단 말이에요. 대구가 들썩거렸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아재 개그를 하나 시전하셨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하셨어요. 아재 개그를 지난주에 하시고 어제도 모 TV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 지금 화면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더 높아요. 언급량이. 일종의 언급량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에서 갔더니 대구 열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 미국 대선할 때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다고 전망한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결국 구걸의 언급량이 많았던 트럼프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때부터 지금 정치판에서 여론조사면 포탈 언급량 얘기가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던 또 하나는 뭐 이제 연관어를 보면 연관어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13일부터 18일까지인데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 N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출처가 캐치 N이 언급량이라는 거죠? 네네. 푸른색을 보면은 주요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또 이준석, 송영길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출판기자회에서 또 한동훈 장관을 저격했거든요. 네. 물병이 나왔습니다. 네. 어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일종의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과 지금 맞닿아있다라는 것은 총선에 나갈 경우에 굉장히 인물 확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한동훈을 중심으로 놓고 한동훈 장관의 우호적인 사람들,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 다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만큼 언론의 주목도 높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라든지 무당층이라든지 수도권이나 MZ 세대가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관심을 가진 마지막 짧게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감성 연관어와 긍부정 감성 비율인데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이제 감성 연관어고 이건 17일, 18일 양일간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아, 그래요?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과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17일, 18일만 놓고 보면 긍정이 41.2, 그다음에 부정이 39.7이면은 이걸 총선판으로 연결해 보면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결집시키는데 집결효과, 결집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서울에서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이건 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 민주당 뭐 친양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약간 좀 가까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 뭐 또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뭐 친소관계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을 종로 지역구에 넣고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종로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아니겠지만 수도권 공동선대위원장 정도 타이틀을 달고 종로에 출마하면서 전체 여론을 견인하다. 그러니까 대구 안 대구로 대구 출마는 그건 뭐 이걸 흘려보는 그런 언론상에서의 뭐 군불대기 현상이 되고 실제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출마 가능성이 비등하게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종로 출마도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꾸 검증이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아직까지 이게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게 확장성이거든요. 중도 확장성 소위 말하는. 네. 그리고 2030 쪽. 아까 전에 사실 이게 없는 분을 제가 흉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하실 때 이제 2030 여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30 세대 자체가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에게 크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남성들도.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많아가지고 한동훈 장관 쪽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확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민주당 쪽 후보라든지 또 혹은 그 구도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전국적으로도 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구 출마설 나오는 거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랄까 자폭에 가까운 수고 대구에 가서 그런 행보를 한 것이 대구 지역 민심을 움직인다기보다는 거기서 일종의 신호를 줘서 전국 판세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대구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좀 볼게요. 네네.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를 보면은 조금 뭐 대통령 지지율 내려갔어요. 이건 뭐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인사청문회도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합참 의장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도 있었고 이게 이제 임명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임명 동의 여부를 또 국회에서 인준을 또 받아야 되는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정치권 이슈들은 뭐 대통령이 노란 봉투법이나 또 방송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연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은 결집을 했지만 중도 무당층 또 자영업층까지는 흡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긍정 34%, 부정 56%로 나타났습니다. 큰 폭은 아닌데
거의 2달 전 조사 결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아니 김수민 평론가 예측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다음 주가 궁금한 게 이번 주에 보니까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 순방하면 대통령 지지율 조금은 오르는데 이 영국 국빈 방문은 이게 워낙 그림 자체가 영국 버킹엄 궁에서 국빈으로 가는 그림이 워낙 좋아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행정망 먹통 이건 또 악재잖아요. 네. 호재하고 악재가 하나씩 있어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어떻게 될지 전 다음 주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외교안보 사안은 아주 큰 성과가 없는 이상은 크게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거나 올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좀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예전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이 가만 보니까 해외 자주 나가네 라는 말이 나오면 좀 위기일 때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해외 순방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거니와 사실 또 이게 순방 일정이 많다 보면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계속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또 드는 거거든요. 그게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똑같이 예전에 있었다. 예, 그리고 그때도 국민들이 부정평가하는 여론이 좀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외교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좀 특별히 기대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지금 이제 해외 이슈는 뭐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더라도 국민들의 국정 운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5% 내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이슈는 하나 있습니다. 오늘 28일 날 부산 엑스포, 그렇죠. 세계 엑스포. 네, 그거는 중요합니다. 이건 뭐 개최가 안 되면 지지율이 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개최 안 되면. 근데 개최가 되면 이건 적어도 한 5%포인트 이상 거의 또 5% 안팎 정도의 영향을 상승 요인이 돼요. 어쨌든 대통령 해외 다니면서 그 유치 활동 열심히 하긴 했으니까 그게 상승폭이 있을 거다 유치가 되면.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야당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것이 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된 예산이 많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 엑스포를 만약에 유치한다면 그런 논란도 불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28일이 현재 대통령 지지율에는 총선을 앞둔 중요한 기점상 1차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보죠. 예, 정당 지지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갤럽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5%로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큰 차이도 없습니다. 두 정당 사이에. 그런데 두 정당 모두 내려갔어요. 이게 최근에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영향, 무당층들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영향일 수도 있다고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쪽으로 빠졌어요? 아니,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무당층이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지금 20% 후반대에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지 한때는 30%가 넘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20대들 만 18세 이상 20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각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도 또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그런 바람 효과 이런 것도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지지율은 어때요?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신당을 넣은 지지율입니다. 자, 이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발 신당이 나올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질문이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리유킴 신당입니다. 이준석, 유승민, 그다음에 김종인. 자, 그렇게 했을 때 신당 지지율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역시 뭐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수치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